김 교수의 식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을 대보름에 먹는 오곡밥을 지어 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재료는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팥을 먼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생팥을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물 3컵을 붓고 한번 끓여주세요. 처음 끓여진 물은 따라 부으시고 다시 물 5컵을 하셔서 익혀주시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요거가 되겠어요. 요 반물로 사용할 물은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하시고요.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팥은 삶았을 때 팥알이 터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안에 속살은 있게끔 충분히 익혀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서 물기를 빼주시고요. 보통 팥은 익히게 되면 2~3배 정도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익히시려면 중간 불에서 30분에서 40분 정도 하시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알갱이가 터지지 않고 예쁘게 익힐 수 있답니다. 검정콩은 이것도 2분의 1컵을 했는데 2~3배 정도 커져서 이렇게 양이 많아졌어요. 8시간 정도 불려주니까 크게 이렇게 되었어요. 깨끗이 씻어서 충분히 불려주시고요. 밥을 지으실 때는 찹쌀하고 맵쌀 비율을 2:1 비율 하시면 드시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찹쌀은 색깔이 조금 하얗죠. 요 맵쌀은 투명하고요. 이거는 그냥 함께 섞어 놓도록 하겠어요. 씻어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찹쌀을 이용해서 밥을 지을 때는 많이 치대 주시면 안 돼요. 찹쌀은 이렇게 부드럽기 때문에 잘 뭉그러져요. 그래서 살살살. 요즘 도정을 했을 때 깨끗하게 도정이 되어 오기 때문에 많이 치대지 않으셔도 깨끗이 씻을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한 번 정도 헹궈 주시고, 우리가 빨래를 할 때도 애벌을 하듯이 음식을 만들 때도 전처리를 해서 함께 섞어줘야만이 밥맛이 깔끔하고 좋으세요. 그래서 제일 신경 써줘야 될 게 수수가 될 텐데, 수수는 물을 부으셔서 많이 좀 치대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수입산도 많이 있는데 국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치대셔서 깨끗이 여러 번 헹궈 주시면 되고, 수입산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사용하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쓴물을 충분하게 빼주시고, 또 수수가 떫은 맛이 또 강하죠. 그래서 많이 치대 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헹궈 주겠습니다. 떫은 맛을 많이 제거해 주시고요.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그리고 제일 다루기가 힘든 게 조가 되겠는데요. 이 조는 너무 가벼워서 씻을 때 동동동 잘 떠다녀요. 그래서 요즘은 조가 귀해서 술로도 많이 빚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많이 이렇게 따로 좀 씻어 주세요. 그래서 헹구러 가겠습니다. 이 조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 이게 조에서 돌을 걸릴 수 있는 기계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 조리 같은 걸 이용하셔갖고 건져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시험장에 학생들이 시험을 치러 오면 제가 심사를 나가거든요. 보면은 샘물에서 물을 틀고 조를 씻다 보면 개수대로 얘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시험을 못 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조는 귀한 곡식이기도 하지만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먹어주셔야 될 그런 곡식인 거예요. 이렇게 살살 돌려서. 우리나라 전통 음식은 음식 그 자체의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에 먹는 오곡밥은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맞이하는 보름이고요. 우리가 예전에 농경시대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하고 함께 모여서 나눠 먹었던 음식이 오곡밥에 묵은 나물, 지난해 가을에 수확해 놓았던 곡식이나 채소들을 말려서 묵은 나물을 이용해 가지고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바람으로 정을 대보는 음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밥을 지으실 때 정성을 다해서 지어 주시면 올 한 해도 좋은 행운들이 따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준비된 양이 4인분 충분한 양인데, 우리가 잘된 밥이라 했을 때는 2배 반이 되는 거예요. 밥 분량이.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우리가 우리나라도 팔도 음식이 다르듯이 오곡밥에도 기본적인 거 팥은 함께 들어가고요. 나머지들은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제 곡류를 가지고 사용하시다 보면 돼요. 이 금전콩이 없으면 밤콩을 이용해 주셔도 되겠고요. 차조가 없으면은 각 지역에 따라서 보리쌀을 쓴 지역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수가 없으면은 율무 같은 것도 사용하셨고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거는 찹쌀 몇 살 사용하시고 팥은 꼭 넣어 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각 지역에서 나는 그 다음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밥을 지으시면 맞는 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잡곡을 이용하셔가지고 이웃끼리 나눠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압력솥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마솥을 많이 이용했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압력솥을 이용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섞어서 이렇게 함께 밥을 지어요. 근데 일반적인 가마솥을 하신다든지 남비밥을 하실 때는 5가지 중에서 차조는 조금 두셨다가 한번 밥이 끓어지면 위에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쌀부터 일단 넣도록 하죠. 팥 넣어주시고요. 넣고 수수 그리고 요즘은 시중에 나와 있는 맵쌀이나 찹쌀이 갓 도적에서 나온 것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묵은 쌀로 밥을 짓는다 할 때는 윤기도 나고 좀 살지라고 식용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밥을 지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거의 묵은 쌀이 보기도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물을 우리가 찹쌀로 밥을 지을 때는 물 양이 1.1배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물을 부어보도록 할게요. 팥사물물을 한 컵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어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색이 또 붉어요. 그래서 한 컵 정도 넣으셔가지고 밥을 짓도록 할게요. 밥물은 손을 넣으셔서 중간 마디까지 오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압력솥을 이용해서 밥을 지을 텐데요. 모든 재료를 부드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치사를 해서 밥을 짓도록 하겠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밥이 다 되었네요.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밥이 참 잘 되었네요. 팥물 색깔도 적당히 잘 났고요. 참 먹음직스러워요. 밥이 질지도 않고 참 잘 지어졌어요. 맛난 오곡밥 드시고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